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목은 트럼프가 이제 토론회 때 한 발언을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 그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런 걸 목도를 하면서 과연 그게 미국이든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전 세계에 어떤 틀이 있다. 결정하는 자가 있고 지배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거기에 복종하는 자들이 있다.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만 왜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믿느냐면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차단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초, 중, 고 사람에 따라서는 대학 그 이상까지 배우는 그런 인생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뭐 우주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막상 그런 준비 자세를 가지고 맞닥뜨리면 금방 이상하다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탕 발림과 어떤 구조적 틀, 반복되는 프로파간다. 이런 마사지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틀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어떤 한 단계의 끝에 다다라 있다. 아주 농해져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제가 확인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보려고 해요.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디 지방에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게 무슨 쓰레기장 들어오거나 뭐 화장장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시골이었는데 거기 이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붙인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가 중요한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걸 갑작스럽게 깨우치게 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이제 세상의 지금 상황이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국내 보도가 이제 좀 있으면 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선거 폭동이라고 지금 나무위키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대요. 이게 조금 뭐 폭동이 맞죠, 사실은. 이게 난입을 했고 사망자도 여러 났었죠. 여기 보면 주요 원인에 보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 즉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어가지고 바이든이 이겼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뭐 어떤 제목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은 분명하죠. 이때 미국이 사실은 이제 크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 오바마였죠. 미국이 약해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러는 것처럼, 일본에서 그러는 것처럼, 유럽에서 그러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자, 그런 소위 말하는 거구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편승해서 트럼프가 된 거잖아요. 자, 그게 너무 지나쳤죠. 근데 바이든이 됐는데 바이든은 다른 방식으로 더 지나쳤죠. 그래서 제가 똥 묻은 멍멍이, 겨 묻은 멍멍이 이런 이제 비교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트럼프 유리한 쪽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첫 번째 대선 토론회에서 뭐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난 바이든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의 한 부분으로서 보고 면책 특권을 줬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잘못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된 것이고, 트럼프가 이제 확실한 우세를 점할 수 있게 된 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부분은 전 세계를 위해서는 현재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요. 어차피 미국은 내리막이에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 순간에는 트럼프가 더 나아요. 덜 폭력적이거든요, 바이든보다. 협상이 가능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도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이것을 안 좋은 압박으로 압박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볼게요. 자, 연방대법원 판결,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한 두세 시간 전에 나온 뉴스니까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간밤, 현지 시간으로는 7월 1일 오후에 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돼서 면책을 인정했다. 이제 공무 수행 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불가피한 일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밑에 영어로 보면 리미티드 돼가지고 제한된 면책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자,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일로 기소될 수가 없다. 예, 이런 거는 시각차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적인 직무로 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예. 자,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한 것은 아까 왜 제한적이다, 리미티드라고 아까 제목을 이게 CNBC 같은데 그래서 뽑았느냐 하면은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일에 대해서까지 면책 특권을 준 건 아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어쨌거나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 쪽의 언론 반응들을 봤을 때는 11월 초 대선까지는 다른 기소된 여러 가지 일들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끝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특유의 트럼프 방식대로 벌써 반응을 쏟아냈어. 이런 것은 트럼프의 큰 약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방정 맞은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네. 이제 어떤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중량감을 스스로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표현이죠. 헌법과 민주주의 큰 승리다. 이게 트럼프가 자기 뭐 트위터에 올렸거나 X에 올렸거나 뭐 그런 건 내용인 것 같아요. 판결이 바이든의 정적에 대한 자기에 대한 마녀 사냥의 종지부를 고했다. 예, 뭐 벌써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짧다. 예, 그래서 뿌리가 얕은 부분은 많아요. 예, 우리는 뭐 수천 년은 되잖아요. 고조선부터 치면은, 예, 우리가 다 모를 정도로.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 체제에서 보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예요. 자, 여기 미국의 독립은 뭐 시점 어디에 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250주년 된 것 같아요. 250년 동안 초대부터 대통령제였잖아요.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 제도가 25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부리는 난장판은 노쇠했다는 증거예요. 예, 그거 뭐랄까 그냥 진흙탕 다툼하면서 서로 진흙 덜 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구조적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틀이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패권국의 위치에 있었고 세계 제1등 국가로서 미국을 주도하는 세력 금전이죠. 그 금전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럽에서 건너왔어요, 이쪽으로. 예. 자,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미국은 이류 국가였습니다. 예. 근데 모든 거점은 유럽에 있었죠. 그러다가 전쟁 나면서 그 돈을 들고 이쪽으로 마음을 먹고 옮긴 쪽이 누굽니까? 유태계예요, 유태계. 그래서 미국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 보면은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편니까는. 물론 모든 유태인들이 부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본으로서 미국은 자본주의의 1등 국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자본을 주무르죠. 자본을 주무르는 선에는 유태인들이 있다. 지금 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이 만져온 어떤 지배구조, 미국 대중들은 모르는 그냥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세계 1등 국가에 살고 있다는 그 구조, 거기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자 전쟁에서 미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도 있는 것이죠. 예. 왜? 자본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처럼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의 자본은 권력과 상당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계속 압박해왔죠. 근데 그 권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처럼? 그러면 다음 때를 가려고 그래요. 옮겨가려고 그래요. 예, 미국은 자본의 끈을, 내셔널리티, 국가라는 것과 자본의 끈을 끊기 쉽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거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
달러의 수명에 대한 생각, 미국의 수명과 마찬가지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생각도 이중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다음 기회가 중국이라고 보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들은 중국 가서 살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덜 다투기를 바라요. 내가 이사가기가 좀 편하게, 아니면 양다리 걸칠 수 있게. 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고의 틀이 너무 굳어져 있다. 예,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져 있다. 예, 자, 거기서도 미국 내부에서도 희망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좀 이따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 지구상의 다른 나라에 적용하면은 똑같은 여건이에요. 새로운 희망을. 그래서 판짜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좀 이따 그 말씀 드리고요. 자, 이 정도 말씀 드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정치는, 미국의 정치는 250년대는 오래된 정치, 현재 정치 구도가. 근데 우리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미국보다 오래됐지만, 지금 미국과 유사한 현재 정치 체계는, 우리는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고 남북 전쟁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기존의 틀이 확 바뀌었어요. 짧은 시간에 근대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즉 우리의 지금 미국 같은 대통령제 정치는 1953년부터 50년부터 했다고 53년부터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다가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뭐 한 80년대 중후반까지는 또 독재 체제였잖아요. 군부 독재 체제였잖아요. 자, 그 이후부터 민간 정부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했다고 치면은 지금 90년대 초잖아요. 그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89년, 90년 이때인 것 같은데 90년대 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의 지금 정치 체계가. 미국은 이 체제로 250년 이상을 온 거예요. 누가 더 생글생글하고 우리는 아기 같은 거예요. 연약하지만 변화무쌍하고 무럭무럭 성장하죠. 예,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노인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 체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만큼 굳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국민청원 같은 데서 나타나잖아요. 예. 오늘 인도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가 본 겁니다. 간 김에 동의도 했습니다. 예. 인도에서 보도를 했는데 3번이 있었다고 그래요. 3번. 근데 제가 생각에 2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은 뭐지? 그랬더니 이 노무현이 옛날 직무 중지가 됐었죠. 그걸 포함시켜서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되게 놀라운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시행에 옮겨요. 자, 군부 독재도 쉽게 가지 않았죠. 거기에 외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내부의 민초들이 계속 주고받았어요. 아시죠? 예, 얼마 전에 6.29, 87년도 그래서 민선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죠.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그래 감빵 보내요. 우리가 그만큼 기준이 높아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한테 적용시켰으면은 바이든한테 적용을 그대로 시켰으면은 둘 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그들이 패권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바이든은 3차 세계대전도 감히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소차 피하려다가 분유차에 박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뚜렷하게 트럼프가 유리하다. 한반도 정세에는. 세계 안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성향은.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고 바이든은 미국을 폭망시켜요. 그 과정에서 전 세계를 전쟁에 휩싸이게 할 수 있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여러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트럼프가 한 이야기,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죄죠, 사기죄.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제일 전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말을 조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성향을 감안했을 때.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은 거의 괴멸 상태예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군사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돈을 뭐 수십조를 더 쏟아붓는다고 결정을 했고, 나머지에도 살기 등등한 표현들을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희망 고문 같은 그런 표현들을 계속 써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중환자실에서 공기, 호흡기에 의지한 채로 이렇게 관을 통해서 바깥에서 음식물을 공급받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관 뽑거나 산소 호흡기 딱 스위치 끄면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트럼프가 안다는 것이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아주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언론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 우리 언론이 미국 언론과 연동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초래한 전쟁이다. 미국 사람 대부분은 푸틴이, 악마 같은 푸틴이 침략했다. 바이든이 지금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이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푸틴이, 그 악마가 옆에 있는 폴란드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고. 제가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악마 같은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이 초래한 전쟁이다. 미국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저는 트럼프가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처신을 한다고 봐요. 갑자기 이걸 미국 사람들한테 다 알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편에 서서 사실을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알려주는,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이런 농법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지혜롭다. 스타일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되면 취임 전에 해결. 이거는 뭐 푸틴은 항상 협상을 기다리고 있고 협상안도 이미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 협상안대로 하겠다. 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셈이에요. 왜? 질문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진행자 쪽에서 푸틴이 협상을 내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 다 말 안 했어요. 다른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트럼프는 답을 했다고 봐요. 자, 당선만 되면 취임 전에 해결하겠다. 금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둘 다 목을 잡고 끌고 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협상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표현 방법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실체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미국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양쪽은 이미 협상을 하려고 시도도 했었고 가스면까지 했었잖아요. 전쟁 나자마자. 그걸 미국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빠져나오면 돼요. 이것만 빼면 돼요. 무기만 공급 안 하면 돼요. 예, 그러면 다른 유럽 나라들도 다 떨어져 나갈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전황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러시아 안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합당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사들이 훨씬 많죠. 긍정적인 언론사보다는. 네. 자, 그런 데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기사를. 트럼프, 푸틴의 우크라이나전 협상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 패배를 인정하는 꼴. 이렇게 제목 뽑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뽑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시킬 만큼 무게중심을 실은 채로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흘렸어요.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중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언론이 건드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있든지 미국 언론들이. 예. 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크롱이 뭐 인기가 없어지자 지난번 EU 의회 선거 이후에 지금 인기가 폭망이거든요. 마크롱이. 그래서 의회를 아마 해산했을 거예요.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했죠. 예, 했는데 프랑스 선거는 1, 2차로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이번 일요일 날도 2차를 할 겁니다. 1차를 해서 특정 퍼센티지 이하를 잘라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만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해요. 그게 이제 완결이 되는 건데, 지금 정치 세력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여자는 프랑스 언론에서는 거구라고, 우리도 거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거구라고 부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르펜이죠. 뭐 유명한 사람이죠. 많이 알려진 정치가죠.
그 그룹이 하나 있고 서로 뭐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의 연합체예요. 그다음 다른 조직이 하나 있고 그다음 마크롱이 속한 데가 하나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마크롱이 속한 곳이 꼴찌를 했어요. 의석을 엄청나게 잃었어요.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이 폭망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크롱은 이제 2차 투표에 있어가지고 의원들끼리 이제 뭐야 이제 그 정당이라고 할게요. 세 개의 정당끼리 이제 거구파의 다수석 확보를 막기 위해서 예, 이렇게 연대를 하자. 예, 그래서 뭐 의원 경쟁력이 없는 의원들은 적당한 기준이 되는 퍼센티지를 득표를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 상대방한테 지지를 선언해서 빠지고 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폭망은 폭망이고 확실한 이제 하나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과반을 얻느냐 안 얻느냐 과반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은 사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 전부터 사임 이야기가 나왔었죠 마크롱이. 자 마크롱이 프랑스는 지금 EU의 핵심 국가예요. 예, 경제적으로는 독일에 좀 못 미치지만 독일은 지금 경제도 어려워졌죠 독일도. 그리고 미국에 종속돼 있죠. 노드스트림 폭파하다가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자존심이라고 할 게 지금 인테그리티라고 해야 되나? 나라의 인격이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그 대다수의 국민이 알든 모르든 우크라이나전의 여파로 다 망가진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던 가스가 끊어졌죠. 거기다가 스스로 자신의 우방국인 미국으로부터 옛날에 히틀러 시절에 패대기 맞듯이 노드스트림까지 날아갔죠. 급격하게 국군이 기울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그나마 자주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나라가 어차피 영국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EU에서 프랑스란 말이에요. 프랑스는 강공책을 펼쳤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강경 발언을 많이 했어요. 지상군 투입부터 해가지고. 예. 거기가 르펜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프랑스는 바로 발 빼는 겁니다. 똑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상황이랑 같은 겁니다. 나라가 힘든데, 예? 우리는 현재 상황을 잘못됐다고 본다라는 게 프랑스 국민들의 판단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우리한테 보도가 잘 안 되지만, 예.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확 줄었거나. 가스 값이 극도로 올랐어요, 에너지 값이. 이때까지 그 싼 가스에 익숙해져 있던 기업과 민간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고, 그걸 난방비를 다 오른 만큼 국민들한테 전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빚으로서 그걸 버텼어요. 예. 당연히 가스값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 가스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추가로. 노르웨이하고 미국으로부터 LNG, 그전까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를 바로 받았는데 LNG를 받아 건너 싣고 오게 된 거예요. 파이프라인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훨씬 고가죠. 그걸 미국이 우크라이나전 치르자마자 바로 유럽한테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드스트림을 노르웨이하고 미국이 같이 부신 거예요. 그 뒤에 자본가의 이해관계가 엮여져 있잖아요. 그들 자본가들이 언론사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푸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박 너의 언론 뒤에는 다 미국과의 자본가들이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다수는 유태계이다. 그래서 가자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스라엘계의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소스를 많이 제공했던 틱톡이 금지당했다. 이런 논리로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누가 되든 우크라이나전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라도 안 돼요. 우크라이나는 끝난 거예요. 마크롱이 폭망하면서.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폭망해 가면서 오늘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다행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죽어나가도 돼요. 푸틴도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래 되면은 우크라이나전을 해소하는 다른 큰 이슈가 뭐냐? 가자전도 이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타냐후도 미쳐가고 있어요, 보니까. 한반도에 훈풍이 분다. 그래야지 맞아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전적을 보더라도 이거 미국한테 유리한 짓인데 이거예요. 아니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녔을 때도 사업개발 일을 하기 때문에 흑인도 만나고 뭐 대만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 쟤 싫다고 쟤하고 비즈니스 안 할 거야? 쟤 성격 더럽다고 걔랑 장사 안 할 거야? 하죠. 그게 장사거든요. 사람, 그냥 친구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리한 거예요. 북한 그 철천지 원수한테 독재국가, 나 그거 상관없어. 우리 이해관계 맞으면 하는 거지, 딜을. 요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질질 끌려가던 유럽 국가들도 이제 핑계가 생겼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그 자존심 때문에 매해 종전선언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도 어찌될지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의 지금 정신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일부에서는 치매다, 노망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 해요. 제가 아침에 좀 시간을 들여서 봤던 영상인데 왼쪽에는 리덱티라고 242만 명을 가진 미국의 채널이죠. 거기에 오른쪽 게스트가 나왔는데 이안 캐롤이라고 좀 처음 들었습니다. 독립언론을 하는 사람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한 40대로 보일 수 있는데 31살이더라고요. 하고 학교 선생님을 오래 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독립언론을 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언론의 자유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음모론적인 부분이 있고, 미국의 지배청, 그걸 이제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네오콘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언론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느냐, 언론 검열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제 식으로 짧게 축약시켜서 설명드리면, 인터넷 세상이 되고 SNS의 세상이 되면서 여론을 컨트롤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무현이 이회창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고, 거기 이 둘 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괜찮게.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을 알려주는 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당시 노무현한테 투표하자라고 저는 그때 한국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냈을 때는 어떤 순수한 충정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미국에서는 그게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새로운 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고,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게 해소가 되고 그들이 우리를 속여왔던 부분들이 풀려나가는구나. 네. 그리고 그게 세상의 흐름에 맞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SNS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다. 그게 대해 그들의 감수성은 엄청나다. 이게 대해서. 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노인네들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되게 미력한 것 같지만 큰 댐, 그 육중한 댐에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 우리 노무현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치기 시작해서 그 뒤에는 강력한 민심, 세상의 흐름이라는 압박이 댐 뒤에는 있다. 댐은 육중해 보이지만 댐이 육중한 이유는 그 뒤에 압박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조금의 요만한 바늘구멍이라도 나면 그게 확 벌어지면서 크게 번질 수가 있다. 나는 지금 앞으로 10년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본다.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게 훨씬 더 유연하다.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예민하다. 그걸로서 인생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빨리 바뀔 거라고 봅니다. 한 10년 지나면 확 바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죠. 전 세계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부를 구현한 아마 최초의 국가는 아니더라도 가장 잘 구현한 국가 중에 하나고 국민들의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재감은 인구의 비율보다는 훨씬 넘어서죠. 우리 한국 문화가 소위 말하는 한류가 쉽게 한번 반짝했다가 없어질 줄, 일본처럼 반짝했다가 없어질 줄 알았던 한류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도 우리의 인터넷에서의 SNS 상에서의 존재감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일당 여럿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양념삼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언론 검열이 많다. 주로 이거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주로 검열이라기보다 유튜브에서 제재를 받을 때 하는 게 이제 가자 전쟁 관련된 내용 제재를 받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특히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열이 심하다. 자, 우리 일반 대중 속에서 유태인이 얼마 안 되는데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유태인 세력이 크다는 거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어젠다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자. 다보스 포럼이나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런 데서 어젠다를 행사하는 자본가 그룹 중에 이스라엘 계열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돼요. 이런 걸로 하면. 왜 검열의 대상이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인터넷이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됐다는 걸 아시죠? 인터넷이 등장한 게 90년대 초 때부터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핵전쟁 시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개발된 거예요. 그때 이메일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퍼져나오면서 지금 세상을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예. 인터넷 혁명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암호화폐도 미국 정부 기관이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밖으로 이제 풀려 나왔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은 지금 특히 기존에 이제 달러가 약해지는 그런 마당에 이것을 그리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서 여러분도 주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이닝 한다는 이야기, 발굴하는 거, 컴퓨터 여러 개 돌려서 뭐 그래픽 카드 돌려서 뭐 만들어낸다는 거, 비트코인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 옛날에 지배자들이 모든 것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었지만, 원할 때 딱 주고 필요성 딱 뺏을 수 있었지만은 인터넷 세상에서 그게 불가능하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그 블록체인은 특성 자체가. 그리고 일단 푸틴 쪽에서 이미 향후 브릭스의 화폐로서 골드, 황금 기반의 암호화폐를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풀려 나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몇몇 자본가들과 힘을 합쳐서 세상의 자본의 방향을 슉 이리 몰았다가 슉 저쪽으로 몰았다. 그런 세상도 작별을 구하고 있는 거다. 즉 이것은 뭐냐?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이 큰 변곡점을 지난다는 거죠. 양이 위주된 세상에서 음이 위주로 되는 세상. 그래서 김건희 같은 박근혜 같은 여자 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인지하고 있죠. 여자들의 발언권이 우리 어릴 때하고 천지 차이가 됐습니다. 여자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자신감이 넘쳐요.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서도 여자 회원이 30%나 돼요. 제가 체육관을 20대 때 갔던 체육관에서는 여자를 보기가 어려웠어요. 1년에 한 명도 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아주 이상했었죠.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과 음을 조화가 맞아가는 건데, 지배자와 군중을 비교를 했을 때는 지배자가 양이고 군중이 음이에요. 그게 균형을 맞춘다. 음의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군중들이 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나 인터넷은 그 강력한 툴이에요. 거기에서 등장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른쪽에 있는 이안 캐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갔어요. 미국보다. 여기서 분명히 이안은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네가 그런 비즈니스를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너의 네트워크를 좀 넓혀서 세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왜? 미국은 갈수록 이주 국가가 될 것 같으니까. 네가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팽팽한 상태로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전 세계 자본이 여기다 투자하려고 몰려오는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다. 네가 말하는 거에 이면에를 보면.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 같은 경우가 다운로드가 된다고 해요. 다운로드가. 지금 유튜브는 다운로드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강조하진 않아요. 그게 틱톡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는 것을 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틱톡은 무조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차단을 시키더라도 다시 빠져나가서 다시 번지고 들불처럼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틱톡을 금지시킨 거예요. 왜?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는 실체적인 정보죠. 당연히 정보가 실체적이 아니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 거짓 정보고 가짜 정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짜 정보를 실어 나르는 YTN이나 연합뉴스에 나오는 거죠. 아이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예. 자, 그런 세상이 인터넷과 대중의 소통, 즉 결국 그거는 대중들이 그런 툴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공감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예.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제 크게 공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대중을 아니면 그게 대상이 세상이면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갈라치게 한다, 나눈다, 예. 분리시킨 다음에 서로를 싫어하게 만든다, 감정을 격앙시킨다. 우리 한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반도의 가장 큰 영향력을 생각했던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삼았고 우리는 북한을 미워하도록 계속 교육받았어요. 북한도 똑같죠. 남한을 미워하도록 계속 교육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와서 남한 정부는 북한을 더 미워하자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말을 안 해요. 그 의미심장하죠. 분리하고 서로 어렵게 미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상하죠. 예. 윤석열은 한반도의 긴장을 북한을 미워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입을 닫고 있어요. 서로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미국, 그 다음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푸틴이 한 수를 멋지게 날려가지고 1등은 미국, 1등과 큰 차이 없는 2등은 러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이 한순간에 잘려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더 이상 않는 겁니다. 남한이 고립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안타까웠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분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불편한 심기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혀 매일매일 접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저 개인만을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고 그 스트레스는 이것을 옳게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정도가 아까 이안 캐롤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면 큰 댐에 구멍이 요만큼만 났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뒤에는 그 댐을 밀어붙이고 있는 큰 압박이 있다. 민심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민심과 세상의 흐름이 있다. 예전에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구소련이 하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구소련일 때 요만한 문제들이 있었어. 예? 이것은 댐이 거기 서 있는 거는 저쪽에 물이 없는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서로의 힘을 주고 버티면서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태극처럼 소용돌이잖아요. 그게 소용돌이 가운데 딱 멈춰 있는 그런 느낌. 그걸 스냅샷으로 딱 찍어서 멈춰 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태극기의 태극은 확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진짜 컸죠. 예, 소련은 이런 문제 생기면 괜찮아. 우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는 생길 수 있어. 그런 걸 방치했더니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따만한 구멍을 하나 빵 만들더니 댐이 무너졌다. 미국은 지금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여러 군데에서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댐에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예. 이미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정점을 치닫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하는 거 보죠. 3차 세계대전 이야기 나오죠. 푸틴이 북한 왔죠. 우크라이나전 오늘 내일 하죠. 우크라이나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바이든 스스로가 못 써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 가장 큰 축이었던 프랑스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깨갱이에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예. 일본은 다 잡아놨잖아요. 아베 보내고 좀 지시다 꼭두각시 세워가지고. 이거 보세요. 그런 정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이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정보죠. 자, 맥그레거를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국방장관 보좌관을 했었고, 그리고 걸프 전쟁 때 M1 전차 대대장으로 실제 참전했었죠.
유능한 사람입니다. 예.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보면은 진행자는 누구냐면은 미국의 한 주의 대법원 판사 출신이에요. 뭐 개인적인 이슈로 그만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화를 들어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고 하니 많은 걸 설명을 해줘요.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댐 뒤에 큰 민심의 흐름이 있다는 그런 것을. 그게 전 세계적인 영향이에요. 그거랑 연결이 돼서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맥그레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제 네타냐후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밀어붙일 때, 가자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건 이안 캐롤이 한 이야기예요. 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제 생각과 상당히 일치했거든요. 이안 캐롤이 한 이야기는 하마스 나쁘다, 이스라엘 나쁘다, 다 맞죠, 둘 다. 그죠? 둘 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이번 사안이 가자 전쟁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거기서 이안이 이런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가 이 시기에 선택을 했다.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순교하기로. 왜? 자기들이 지금 큰 희생을 치러내고 견뎌내면은 팔레스타인 독립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큰 흐름이 뭐냐? 이미 자기들을 막았었던 자기들한테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고 미국이겠죠. 거기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세계의 흐름이 탔다. 그게 뭐 양에서 억문으로 가는 흐름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의 이론의 동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했던 세력들의 공고함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거기에는 인터넷과 SNS가 있다. 거기다가 푸틴이 바람을 잡았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 프랑스와 미국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식민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그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바람을 몰면서 브릭스라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또 브릭스 내에서는 미국을 이겨내고자 하는 중국의 욕심과 또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석이 또 있어요. 어쨌거나 민도의 흐름이 세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편성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하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를 선, 악, 피해자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공격할 것을 정보를 미리 듣고 알았었어요. 왜? 이집트가 알려줬죠. 미국도 알고 있었죠, 당연히. 왜? 이집트는 그게 발생하면 나한테 불똥이 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마 제발 네가 먼저 가서 단속해 했는데 네타냐후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놔뒀어요. 그거를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맞았어요. 두드려요. 그 전쟁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걸 언론 보도 안 해주잖아요. 몰라서 보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단속돼서 모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취재해서 알았겠습니까? 이런 데서 듣고 하는 이야기죠. 앞뒤 다 맞춰보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경제가 안 좋아요. 미국이 빚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본 계획을 보면 이번 기회에 팔레스타인을 싹 몰아내고자 해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성전부를 울리고 싶어하고 거기를 털어막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을 딱 제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앞바다에 있는 뭐 석유든지 가스관이든지를 확보하고 싶어요. 근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거꾸로예요. 거기가 들어오면은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에 이스라엘이 알박기를 하는 형국이에요. 이해타산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면 감히 이집트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집트로 다 몰아내겠다는 거였거든. 그럼 몇몇은 유럽으로 보내자. 늘 해오듯이 중동에 문제 생기면 유럽으로 보내자. 난민들. 지금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트럼프한테 공격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그 수많은 난민들, 올라오는 난민들은 어디입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해집어놔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멕시코가 전쟁까지 불사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응? 너 그 벽 막으면 난 너하고 전쟁이다. 이 사람들은 당신들 초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국경을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제 네타냐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집트를 어떻게 꼬시느냐? 이집트 국민이 아니고 이집트 대통령이죠. 예. 미국의 지금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미국이 발을 엄청나게 깊게 담그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그 빚을 미국이 탕감해 주지 이스라엘이 탕감해 주겠습니까? 탕감해 줄 테니 그게 이 맥그레거의 이야기입니다. 탕감해 줄 테니 난민을 받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슬로건에.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집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 국민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과 약속할 수 있는데 나 그럼 쫓겨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가자의 팔레스타인들은 자기 땅을 찾아야 되고 그들을 더 타격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변곡점으로 가는 겁니다. 위에 지배자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은 그 지배자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벌써 몇 번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청원이 지금 100만 명에 달아가고 있잖아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